브레이크가 안 들어. 멈춰.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새벽이었습니다. 76살 대한민국 대기업의 창업회장이 그날은 기사도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브레이크는 밟아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둠 속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명우 회장님, 이 새벽에 이 눈보라 속에서 자기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사내가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다는 건 누군가가 이 자리를 알고 이 사내들을 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차가운 공기처럼 온몸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눈을 밟는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 없이 고시원에서 혼자 살아가는 20살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5분 만에 괴한 셋을 전부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낯선 소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악행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의 운명이 그 새벽 눈보라 속에서 엇갈렸고, 기적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이야기가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새벽 5시 라디오에서 블랙아이스 주의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눈발이 앞유리를 두드리는데 와이퍼가 아무리 긁어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76살 명호는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히터 바람이 발끝을 간지렸지만 손가락 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어요. 2달 전 운전기사가 자기 동선을 누군가에게 몰래 보고하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뒤로 명호는 직접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40년 넘게 회사를 일군 사람이 자기 차 안에서조차 마음 놓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거였어요. 코트 안주머니에는 새벽 3시에 공사 현장, 지하 2층까지 내려가 콘크리트 타설 상태를 손으로 만져보고 온 점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등엔 시멘트 가루가 아직 묻어 있었죠. 사람들은 76에 왜 아직 현장을 다니냐고 했지만 명호한테 현장은 숨 쉬는 것과 같았어요. 맨손으로 삽을 쥐던 그 시절, 거기서 회사가 시작됐고 거기서 자기 자신도 시작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핸들이 이상했어요.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차가 반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눈길이라 그런가 싶어 다시 돌렸더니 이번엔 왼쪽으로 쏠렸어요. 미끄러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핸들 자체가 어딘가에 걸린 듯한 느낌, 타이어 그립과는 전혀 다른 저항이었어요. 40년 넘게 차를 몬 사람의 손바닥이 그 차이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했어요. 등줄기를 타고 찬 땀이 쭉 흘렀습니다. 가드레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옆으로 밀렸고 철제 난간을 스치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기익, 쾅. 충격과 함께 차가 멈췄을 때 명호의 양손은 핸들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드는 순간 사이드미러에 검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사내 하나가 운전석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급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서두르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는 그 발걸음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잠그려 손을 뻗기도 전에 사내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확 밀려들었고 사내의 손이 명호의 코트 깃을 움켜잡았습니다. 장명호 회장님, 이름을 불렀어요. 정확하게요. 이 새벽에, 이 눈길에 자기 이름을 아는 사내가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다는 건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대신 배 밑바닥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누군가가 이 자리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이 사내를 보냈다는 확신이 온몸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20살 할인이었습니다. 체육관 청소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낡은 패딩 위로 청소복이 삐져나와 있었고 손가락에는 파란 테이프가 감겨 있었죠. 어깨에 맨 운동 가방이 걸을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가드레일에 부딪힌 차, 열린 문, 그리고 노인을 끌어당기는 사내. 그런데 사내의 손이 노인의 목 쪽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는 순간 할인의 몸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곧장 달려들지 않았어요. 먼저 사내와 노인 사이에 거리를 벌렸습니다. 복싱을 배운 사람의 습관이었죠. 거리가 곧 안전이니까요.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잽을 2번 날렸습니다. 주먹이 사내의 코앞을 스쳤고 사내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젖히며 시야가 끊긴 그 찰나 할인이 파고들었어요. 사내가 할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힘이 셌어요. 발이 눈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허리를 낮추고 버텼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을 역으로 이용해 다리 뒤를 걸고 테이크다운으로 눈바닥에 넘어뜨렸어요. 사이드 컨트롤로 눌러 팔꿈치를 가슴 위에 올렸을 때 사내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할인은 호흡이 끊기기 직전에서 딱 멈췄어요. 더 누르면 위험하다는 걸 몸이 알았거든요. 움직이면 더 세게 눌러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테이프 감긴 손가락 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사내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자국은 금세 눈에 덮였어요. 눈 위에 무전기 하나와 검은 장갑 한 짝이 남았습니다. 무전기라니요. 혼자 온 게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할인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가방 끈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명호는 차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코트 깃이 찢어져 있었고 양손이 떨렸지만 그걸 숨기려는 듯 주머니에 넣었어요. 할인을 바라보는 눈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움도 있었고 경계도 있었어요. 이름을 묻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방금 자기 이름을 정확히 부른 사내가 있었으니까요. 안에서 새어나간 정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신고하시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이 또 올지도 모르니까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밤중에 자기를 구해놓고 경찰 대신 현실을 말하는 이 아이가 이상하면서도 마음에 걸렸어요. 이 아이는 상황을 읽을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할인은 명호의 손등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보았어요. 비싼 코트에 시멘트라니 직접 뭔가를 만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택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호는 서류를 품에서 놓지 않았고 할인은 가방 끈을 어깨에 바짝 당겼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만으로 묘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100m쯤 걸었을 때 할인이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뒤쪽 먼 곳에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높이지도 않는 그 빛이 오히려 소름 끼쳤어요. 그냥 지나가는 차라면 벌써 추월했을 거였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빠르게 했고 명호도 그 의미를 알았어요. 골목을 2번 꺾었을 때 허름한 곰탕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노란 불빛이 눈발 사이로 번지고 있었어요. 24시간이라고 적힌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지만 안에서 새어나오는 김은 따뜻했습니다. 명호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전화할 데가 없었어요. 회사 보안팀도 운전기사도 가족도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안전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명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76회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할인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와 국물 냄새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오늘은 그냥 같이 버텨요. 그 한마디가 명호에게는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같이 버틴다는 것,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76회를 살면서 수많은 악수를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명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눈이 2 사람의 발자국을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곰탕집 안은 좁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4개짜리 테이블이 5개, 벽에는 누렇게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13,000원짜리 곰탕과 10,000원짜리 수육이 전부였죠.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가게 안을 밝히고 있었고 주방 쪽에서 뚝배기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습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곰탕 2그릇이요. 할인이 먼저 주문했어요. 주방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사장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오길래 둘 다 꼬라지가 그 모양이야? 명호의 찢어진 코트깃과 할인의 청소복을 번갈아 보며 혀를 찼어요. 할인은 대답 대신 웃어 보였고 명호는 구석 자리에 먼저 앉았습니다. 코트째로 의자에 몸을 묻었어요. 품속 서류를 놓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놓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게 자기가 현장에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할인은 맞은편에 앉으며 운동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테이프가 감긴 손등에는 긁힌 상처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었고 아까 눈바닥에서 사내를 제압할 때 생긴 것도 있었죠. 곰탕이 나왔어요. 뚝배기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할인은 밥을 국물에 척 말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체육관 청소 3시간에 사내 제압에 눈길 걷기까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죠.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얼었던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명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소금도 치지 못한 채 국물만 한 모금 넘겼습니다. 손이 아직 떨려서 숟가락이 뚝배기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창피했는지 2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할인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 밥을 먹었어요. 괜히 눈치를 주면 이 어르신이 더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뚝배기 끓는 소리와 형광등 지직거리는 소리만 가게 안을 채웠어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추위를 견딘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할인이 밥그릇을 비울 때 명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고 경계를 풀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복싱이요. 주짓수도 좀 해요. 프로인가요? 아직이요. 오픈리그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프로 전환 평가전 같은 거예요. 할인의 눈이 잠깐 반짝였다가 금세 가라앉았어요. 선발전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 내일 훈련비가 걱정됐고 체육관 샤워실 열쇠를 반납한 것도 떠올랐으니까요.
이번 달부터 관리비 문제로 열세를 회수당해서 땀에 젖은 채로 고시원에 돌아가는 날이 늘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반쯤 꺼내다가 다시 넣었어요. 이사회 보고서였습니다. 펼쳐 보여줄까 말까 망설이는 손짓이었죠. 결국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할인이 물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눈은 똑바로 명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으로 국물 위 기름을 천천히 밀어내다가 고개만 살짝 저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장이 깍두기 접시를 하나 더 갖다 놓으며 한마디 했어요. 눈 오는 새벽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사람 못 봤어. 그 말에 가게 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명호가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이번에는 떨림이 아까보다 덜했습니다. 명호가 지갑을 꺼냈어요. 계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다 말고 할인 쪽으로 밀려는 듯한 손짓을 하다가 멈췄어요. 돈을 건네면 이 아이가 떠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방금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너무 빈손이었으니까요. 곰탕값은 제가 낼게요. 할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내야죠. 명호의 목소리에 고집이 묻어 있었어요. 할인은 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저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저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돕게 되든 안 되든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명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돈이 아니라 신뢰를 요구한다는 게 의외였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어요. 명호가 휴대폰 잠금 번호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만 남겨줄 수 있겠어요? 할인이 번호를 눌러주었어요. 명호는 저장하면서 이름칸에 본명 대신 가명을 적었습니다. 혹시 누가 볼 경우를 대비한 거였죠. 할인이 돌아섰어요. 10걸음쯤 갔을 때 등 뒤로 검은 차 한 대가 곰탕집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아까 그 헤드라이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속도가 느렸어요. 할인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명호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 택시를 잡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보안팀 번호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누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더 내려가 오래전에 저장해둔 이름 하나에서 멈췄어요. 박철우. 옛날 현장 비서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조용히 연락을 넣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눈이 다시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고가 아니라 신호였으니까요. 자기를 현역에서 밀어내려는 누군가의 첫 번째 수였습니다. 같은 시간 할인은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평 남짓한 방에 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패딩을 벗지도 못한 채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천장을 보며 아까 그 어르신의 떨리는 손을 떠올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던 그 순간의 얼굴. 전화할 곳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고시원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호가 집에 도착한 건 아침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쪽에서 먼저 문이 열렸어요. 사위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42살, 그룹 전략기획 총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 차림이었지만 구김 하나 없었어요. 이 새벽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연락도 안 되시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걱정하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명호는 그 부드러움이 불편했어요.
도윤은 원래 이렇게 일찍 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현장 좀 봤다. 명호는 짧게 대답하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코트를 벗으려다 깃이 찢어진 걸 도윤이 볼까봐 그대로 입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도윤의 눈이 코트 깃 쪽을 스치긴 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님,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요즘 건강이 걱정돼서요. 건강? 나 어디 아픈 데 없다. 그게 아니라 정밀 인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 이사회에서도 회장님 컨디션을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명호의 눈이 좁아졌어요. 인지 검사.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76이면 누가 권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이긴 했어요. 하지만 도윤이 이 새벽에 찾아와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시키다니요. 사위로서 걱정되니까 그렇죠. 도윤은 웃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사람을 보아온 눈이었으니까요. 웃는 얼굴 뒤에 뭐가 있는지 읽는 건 현장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알았으니 나가봐라. 피곤하다. 명호가 손을 내저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현관 쪽으로 갔다가 돌아서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아버님 차량 정비 내역을 제가 챙겨뒀습니다. 눈길에 사고라도 나시면 큰일이니까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차량 정비 내역을 챙겼다고요. 명호의 등이 서늘해졌어요. 아까 그 핸들 이상, 반박자 늦은 반응. 그리고 지금 도윤이 챙겨줬다는 정비 내역. 둘이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명호는 코트를 벗었어요. 찢어진 깃을 손으로 만지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명호는 도윤이 잡아놓은 병원에서 정밀인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았거든요. 검사실은 깨끗했고 의사는 친절했어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림을 보여주고 숫자를 외우게 했습니다. 명호는 일부러 한두 개 틀렸어요. 너무 완벽하면 도윤이 다른 병원을 잡을 테니까요. 결과는 나흘 뒤에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치매는 아닙니다. 다만 경미한 인지 저하 가능성이 있어서 경과 관찰을 권합니다. 경미한 인지 저하 가능성. 명호는 그 문구를 가만히 읽었어요. 76이면 누구한테나 붙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문구가 어떻게 쓰이느냐였죠. 그리고 명호의 예상은 정확했어요. 도윤은 그 결과를 받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실무진에게 회장님 건강 관련 참고 자료라는 이름으로 검사 결과를 돌렸어요. 원문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경미한 인지 저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인지 기능 저하 확인으로 살짝 바꿔서요.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능성과 확인은 다른 말이니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명호의 결제선을 손보기 시작했어요. 현장 관련 문서가 명호에게 오기 전에 자기 선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경로를 바꿨습니다. 현장 접근도 제한하려 들었어요. 안전을 이유로요. 회장님 연세의 지하 현장은 위험하다. 낙상 사고가 나면 어쩌느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칼날이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명호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눈길 사고의 타이밍, 도윤이 잡아놓은 검사 일정, 그리고 자기가 내보낸 운전기사의 동선 보고 세 개가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현장에서 구조물의 균열을 읽어온 사람이었어요. 보이기 전에 느끼는 거였습니다. 뭔가 금이 가고 있다는 걸요.
명호가 옛 현장 비서 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곰탕집에서 헤어진 새벽에 연락을 넣은 뒤로 두 번째였어요. 철우야, 내 차 정비 기록 좀 조용히 확인해봐라. 최근 석 달치. 전화기 너머로 철우의 굵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아직은 몰라. 그냥 확인만 해. 명호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우도 더 묻지 않았어요. 오래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게를 아는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윤이 슬쩍 꺼낸 말이 있었어요. 아버님, 휴대폰이 너무 오래되셨네요. 제가 최신 폰으로 바꿔드릴까요? 화면도 크고 글씨도 잘 보일 텐데.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어요. 새 폰을 주면서 무슨 설정을 해놓을지 모르니까요. 곰탕집 앞에서 잠금 번호를 바꾼 게 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또 약을 가져왔어요. 주치의가 처방했다며 작은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집중력이랑 기억력에 좋은 거래요. 하루에 한 알이면 된답니다. 명호는 약봉지를 받아들고 성분표를 봤어요. 의학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가 대부분이었어요. 명호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약봉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했거든요. 같은 시간 할인의 세상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코치가 할인을 불렀어요. 할인아, 다음 주 스파링 상대가 바뀌었다. 갑자기요? 왜요? 위에서 내려왔대. 나도 모르겠어. 코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원래 잡혀있던 상대는 할인과 체급이 비슷한 선수였는데 바뀐 상대는 한 체급이었습니다. 선발전을 앞두고 부상 위험이 커지는 매칭이었어요. 할인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스파링 기회 자체가 귀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체육관을 나서는데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할인 쪽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 사람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워낙 예민해져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체육관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코치에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후원 협의차 왔습니다. 체육관 시설 개선이랑 선수 지원에 관심이 있어서요. 코치는 반가워했지만 할인은 그 남자의 구두가 신경 쓰였어요. 이 동네 체육관에 올 사람이 신는 구두가 아니었거든요. 명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곰탕집 이후 처음이었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당분간 내 집 주변은 오지 마시오. 할인은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 어르신이 곰탕집에서 보여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다가 넣던 그 손.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오지 말라는 건 경고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할인을 지키려는 거였어요. 할인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동 가방을 메고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훈련뿐이었으니까요. 선발전 날짜는 정해져 있었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도윤이 올린 결제 서류가 15장 쌓여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올린 거였어요. 평소에는 서너 장씩 나눠서 올리던 서류를 한 번에 밀어 넣은 겁니다. 읽다 보면 지치고 지치면 대충 사인하게 되니까요. 혼란을 유도하는 거였습니다. 명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어요. 눈이 침침했지만 돋보기를 쓰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장에서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어요. 현장 안전관리 권한을
전략기획총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인하면 명호가 현장에 갈 이유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명호는 그 서류만 빼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인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어요. 76의 얼굴. 주름이 깊었고 눈밑이 처져 있었습니다. 늙었다는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판단이 흐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이사회 전에 증거가 필요했어요.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명호는 서랍에서 도윤이 준 약봉지를 꺼내 성분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르는 단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곰탕집에서 헤어진 20살 아이가 그 답을 가지고 있을 줄은요.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체육회 공식 번호였어요. 서아린 선수, 오픈리그 선발전 출전 정지 통보, 사유 규정 위반 의심, 상세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리는 고시원 침대에 앉아 화면을 3번 읽었습니다. 규정 위반 의심. 뭘 위반했다는 건지 구체적인 말이 없었어요. 첨부 문서를 열어보니 지난달 스파링에서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상 진단서와 함께 영상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어요. 하리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자기가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상이 잘려 있었어요. 하린이 상대의 반칙에 대응한 앞부분은 빠져 있었고 하린이 공격하는 장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린이 일방적으로 과격하게 덤빈 것처럼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이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과격한 선수로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체육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서아린인데요. 출전 정지 사유를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아, 서 선수. 그게 위에서 내려온 거라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위에서요? 누구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하리는 핸드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체육관에 찾아온 양복 입은 남자, 갑자기 바뀐 스파링 상대, 그리고 이 출전 정지. 하나씩은 우연일 수 있었지만 셋이 겹치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코치에게 연락했어요. 코치님, 저 출전 정지 당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코치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나도 방금 들었다. 하리나,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지난번 후원 제안한 그 사람들이 나한테도 연락 왔는데 내가 거절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해. 어떻게요? 체육관 임대계약 갱신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건물주 쪽에서 조건을 바꿨다더라고. 하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기 때문에 코치까지 피해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고시원에서 출전 정지를 뒤집을 방법을 찾아봤어요. 제출해야 할 이해 신청 서류가 있었습니다.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으려는데 자기 이름으로 로그인이 안 됐어요.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는데 접속이 막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니 이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이미 누락 처리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제출한 적도 없는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정작 필요한 건 빠져 있었습니다. 조작이었어요. 누군가가 절차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법률 상담을 알아봤어요. 무료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체육회 관련 분쟁은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비용은 선임료만 300만 원이었어요. 고시원 월세도 밀리는 처지에
300만 원은 없는 돈이었습니다. 명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었소? 하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출전 정지당했어요. 누가 영상을 편집해서 저를 과격한 선수로 만들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명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영상 원본은 어디 있소? 체육관 안에 카메라가 있는데 원본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자한테 물어볼 수 있소? 관리자 아저씨가 좀 겁이 많은 분이라서요. 명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보겠소. 다음 날 명호는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어요. 코트 대신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건설그룹 회장이 동네 체육관에 온 거였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손등을 가리지 않았고 현장 사람 특유의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리자는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명호를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할인이 체육관에서 일한다고 들었소. 스파링 영상 원본이 남아있소? 그건 왜요? 누가 보내셨어요? 관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한테 이미 협박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명호는 한 발 물러섰어요. 다그치면 이 사람은 다칠 거였습니다. 나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공사판에서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부터 확인하지 않소? 그거랑 똑같은 거요. 관리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현장이라는 말에 반응한 거였습니다. 이 체육관도 결국 현장이었으니까요. 땀 흘리고 다치고 일어서는 곳이요. 영상은 있어요. 근데 저도 무서워서요. 윗선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건드리는 게 아니요. 확인하는 거요. 당신이 하는 건 그것뿐이요. 관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무실 컴퓨터를 켰어요. 영상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원본이었어요. 편집된 버전과 달리 상대 선수가 먼저 반칙을 한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대응한 것뿐이었어요. 명호는 영상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복사할 수 있소? 관리자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복사해 주었어요. 명호는 그걸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체육관을 나서며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원본 확보했소. 할인은 그 문자를 보고 고시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이 어르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이 진짜였구나. 할인은 운동 가방을 꺼냈습니다. 글러브를 꺼내 손에 끼워봤어요. 손목이 조금 아팠습니다. 며칠 전 야간 스파링에서 잘못 짚은 탓이었어요. 통증이 심하진 않았지만 그립을 세게 쥘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무시할 정도는 되었지만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출전 정지가 풀리면 바로 링에 서야 했으니까요. 할인은 고시원 방에서 섀도우 복싱을 시작했어요. 한 평짜리 방에서 팔을 뻗으면 벽에 닿았지만 풋워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몸을 낮추고 다시 올리고 숨이 찰 때까지 반복했어요. 밤이 되자 주짓수 도장에 갔습니다. 야간 자유 스파링 시간이었어요. 할인은 자기보다 몸집이 큰 상대와 붙었습니다. 밀리는 체중을 버티면서 가드를 잡고 상대의 팔을 끌어당기는 연습을 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아프다고 멈추면 링에서도 멈추게 될 테니까요. 같은 시간 명호는 서재에서 철우의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정비 기록 확인했습니다. 석 달 전에 조양 개통 점검이 한 번 있었는데 담당자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정비소 직원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뢰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명호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조양계통? 그날 새벽 캔들이 반박자 늦게 반응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기록 원본 확보해둬라. 사진이라도 찍어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또 내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회사에서 서류로 명호를 옥죄고 체육회 쪽에서는 할인의 미래를 막고 있었습니다. 두 갈래의 선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명호는 이제 확신했어요. 명호는 휴대폰을 들어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훈련에만 집중하시오. 서류 쪽은 내가 준비하겠소. 할인은 주짓수 도장에서 땀을 닦다가 문자를 확인했어요. 짧은 글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서류를 모으고 있고 자기는 몸을 만들고 있었어요. 각자의 싸움이었지만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할인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매트 위에 섰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주먹을 쥐었습니다. 링에 설 권리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되찾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재심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 수요일 체육회 징계위원회. 할인의 출전 정지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서재에서 재심용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체육관에서 확보한 원본 영상, 상대 선수의 과거 부상 기록, 그리고 스파링 당일 할인의 훈련 스케줄.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맞춰보니 편집된 영상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잘렸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원본에는 상대가 먼저 팔꿈치로 할인의 턱을 가격한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동시에 명호는 자기 싸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사회에 돌린 인지 검사 결과 경미한 인지 저하 가능성을 인지 기능 저하 확인으로 바꿔놓은 그 문서. 명호는 그걸 깨부수려면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재검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닿지 않는 대학병원 신경과를 택했고 예약은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본인 이름으로 잡았어요. 도윤은 며칠 뒤에 알아챘습니다. 비서실장이 귀띔한 거였어요. 도윤은 이사회 실무진을 통해 재검 불필요 의견을 돌렸지만 명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창업회장의 권한으로 이사회 사무국에 직접 통보했어요. 재검을 받겠다. 결과는 이사회 전에 공유하겠다. 도윤이 막으려면 창업회장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뒤집어야 했는데 아직 그럴 명분이 없었습니다. 명호는 철우에게 전화했어요. 정비 기록 어떻게 됐어? 외부 정비사 이름은 찾았는데 누구 의뢰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정비 날짜가 회장님 현장 방문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 명호가 현장에 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운전기사를 내보내기 전 기사가 보고하던 동선 정보와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 현장 안전사고 기록을 뒤져봤는데 3년 전 크레인 와이어 절단 사고 보고서에 도윤 전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예산 집행 승인자로요. 명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3년 전 사고와 지금의 조양 개통 정비.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었지만 도윤이라는 이름이 안전과 관련된 곳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할인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명호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할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대신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명호가 보내는 짧은 문자의 시간대와 패턴으로 동선을 읽어낸 거였습니다. 문자가 오전에 오면 집에 있다는 뜻이었고 오후 늦게 오면 밖에 나갔다 온 거였어요. 운동선수의 감각이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건
링 위에서만 쓰는 기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체육관 근처에서 경비반장 상철을 만났어요. 62살, 명호가 소유한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에 집착하는 타입이었어요. 건물 안팎의 모든 카메라 각도를 외우고 있었고 화면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로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었죠. 아저씨, 요즘 건물 쪽에 이상한 차 안 보여요? 카메라 사각지대에 주차하는 차가 하나 있긴 한데. 사각지대를 골라서요? 응. 보통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안 쓰거든. 하리는 상철에게 복싱 호흡법을 알려주었어요. 오래 서 있을 때 덜 피곤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철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해보더니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다리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매일 해보세요. 그리고 아저씨, 그 차 다시 보이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며칠 뒤 도윤 쪽에서 또 움직였습니다. 할인의 코치에게 금전 제안이 왔어요. 할인을 선발전에서 빠지게 하면 체육관 임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치는 거절했어요. 할인이는 내 선수야. 돈으로 링을 사고 파는 짓은 안 해. 코치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너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코치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정리는 무슨, 너는 훈련이나 해. 코치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할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거든요. 명호는 재심용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재심 자료 준비 끝났소. 당신은 몸만 만들면 돼요. 할인은 야간 스파링을 마치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어르신도 조심하세요. 다음 이사회 전에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명호는 그 문자를 읽고 서랍에서 도윤이 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아직 한 알도 먹지 않았어요. 성분표를 사진으로 찍어 철우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윤곽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하리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간 택시기사 복귀를 만났어요. 66살,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야간 택시를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요즘 같은 차가 이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더라. 검은색 세단인데 번호판이 잘 안 보여. 할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어요. 언제부터요? 한 일주일 됐나?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 있더라고. 복귀가 핸들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눈 오면 사람 마음도 미끄러워. 조심해, 아가씨. 할인은 고시원 문을 열며 생각했어요. 이건 이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호의 싸움과 자기의 싸움이 같은 곳에서 나온 거였어요. 둘 다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증거 없으면 끝이야. 침착해져야 했습니다. 분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재심 당일 체육회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좁고 건조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위원 5명이 앉아 있었고 반대쪽에 할인과 코치가 나란히 앉았어요. 할인은 청바지에 깨끗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진 옷 중에서 제일 나은 거였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지만 테이프 자국이 남은 손등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먼저 말했어요. 서아린 선수는 스파링 중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대 선수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할인이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만 잘라붙인 그 영상이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인이 위험한 선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할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과격하다는 프레임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거였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명호였어요. 모자도 쓰지 않고 코트도 입지 않았습니다. 점퍼 차림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위원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 서아린 선수 측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소. 명호는 감정을 섞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봉투에서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원본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 상대 선수의 과거 부상 기록 사본, 스파링 당일 스케줄, 그리고 할인의 이해 신청 서류가 누락 처리된 내역. 이것은 스파링 당일 원본 영상입니다. 상대 측이 제출한 영상과 비교해 보시면 편집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소. 원본 영상이 재생됐어요. 상대 선수가 먼저 팔꿈치로 할인의 턱을 가격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할인은 그걸 막고 제압한 것뿐이었어요. 편집된 영상에서는 빠져있던 앞부분 45초가 전부를 뒤집었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상대 측 관계자가 입을 열려 했지만 명호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해 신청 서류 접수 내역입니다. 서아린 선수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정작 필요한 서류는 누락되어 있어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호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자료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감정 없이 사실만 놓은 거였습니다. 할인은 명호의 옆모습을 보았어요. 떨리지 않는 손, 흔들리지 않는 눈. 곰탕집에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던 그 손이 지금은 서류를 정확하게 짚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원본 영상과 제출된 영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서아린 선수의 출전 정지를 해제합니다. 할인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코치가 옆에서 할인의 등을 한번 두드려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할인이 명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당신이 할 일을 한 것뿐이요. 나는 서류를 모은 것뿐이고. 명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하나가 핸드폰을 들고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할인이 알아챘습니다. 체육관의 후원 명목으로 찾아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할인과 눈이 마주치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도윤에게 보고가 갈 거였어요. 재심 결과가 뒤집혔다는 걸요. 그날 저녁 할인은 명호의 집이 아닌 근처 공원 벤치에서 명호를 만났어요. 명호가 장소를 정한 거였습니다. 집 주변은 위험하니까요. 명호가 품에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도윤이 준 그 약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알 수 있겠소? 할인은 약봉지를 받아들고 성분표를 읽었어요. 의학 용어가 빼곡했지만 할인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몇 개 있었습니다. 복싱과 주짓수를 하는 선수는 도핑 교육을 받거든요. 금지 약물 목록을 외우다 보면 약 성분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였어요. 할인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치매약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건 신경안정 쪽이에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판단을 둔하게 만드는 계열이에요. 도핑 교육 때 비슷한 성분을 배웠거든요. 명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 위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몇 번은 먹었소? 명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서너 알 먹었는데
그때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있었소. 그래서 안 먹었는데. 할인의 손이 약봉지를 꽉 쥐었어요. 분노가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어르신, 이거 사진 찍어 두셨어요? 철우한테 보냈소. 잘하셨어요. 이거 증거예요. 할인은 약봉지를 명호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르신 식사나 물, 약 같은 거 제가 확인할게요. 그건 너무 위험하오. 위험한 건 어르신이 혼자 이걸 드시는 거예요. 명호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눈이 너무 단단했거든요. 같은 시간 도윤은 사무실에서 재심 결과를 전해 듣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서아린 선수 출전 정지가 해제됐습니다. 회장님 측에서 원본 영상을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도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금세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표정 관리에 능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오른손이 책상 위 볼펜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얘질 정도로요. 아버님이 직접 가셨다고? 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도윤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주치의한테 연락해. 약 처방 내역 좀 바꿔야겠어. 바꾸신다면? 용량을 늘려.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창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사회의 회장이 외부인과 접촉해 회사에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올려 참고인 출석건이랑 묶어서 칼이 부드러워지는 대신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비반장 상철이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그 사각지대 차 말이야. 오늘 새벽 4시에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나왔어. 카메라 로그에 찍혔는데 이상한 게 출입 기록이 없어. 출입 기록 없이 들어갔다고요? 응. 카메라가 삐졌다 싶었는데 로그를 보니까 차는 분명히 들어갔다 나왔어. 누가 기록을 지운 거야? 할인의 등이 서늘해졌어요. 택시기사 복귀가 말한 검은 세단과 상철이 말한 사각지대 차 같은 차인지는 모르지만 감시의 윤곽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어요. 고시원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심에서 이긴 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도윤은 이제 더 노골적으로 나올 거였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았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내일도 훈련을 해야 했어요. 선발전은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훈련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 확전이었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곳까지 온 거였어요. 도윤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요. 아버님,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웰리스 재활센터라고 건강회복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대요. 한 달만 쉬고 오시면 이사회에서도 안심하실 거예요. 표지에는 나무와 호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명호는 서류를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프로그램 일정표 사이에 작은 글씨로 적힌 규정이 보였거든요. 외출은 의료진 승인 후 가능. 휴대폰은 입소 시 보관함에 맡김. 면회는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에 한하여 사전 승인제. 겉은 재활센터였지만 속은 감금이었습니다. 자발적 동의서만 쓰시면 바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도윤이 이미 준비해 온 동의서를 꺼냈어요. 명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인쇄되어 있었고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 너무 미루시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은 내가 판단하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흘 뒤 명호는 시설에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이사회에 회장님 건강 악화로 긴급 요양이라는 보고를 먼저 올렸고 의료진 소견서까지 첨부했어요. 동의서에는 명호가 서명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필체는 명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명호 명의로 위임장을 처리한 거였어요. 방은 넓었고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보관함에 들어갔고 사용 시간은 하루 1시간이었어요. 그것도 직원이 옆에 앉은 상태에서요. 회사에는 치료 집중 기간이라는 공지가 나갔고 결제서는 전부 도윤 손에 들어갔습니다. 약도 다시 나왔어요. 식사 때마다 작은 종이컵에 알약이 담겨왔습니다.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먹어야 했어요. 명호는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물을 한 컵 더 마시라고 할 때는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약을 먹은 날은 머리가 멍해졌고 글씨가 흐려 보였습니다. 할인이 말한 대로였어요. 집중을 떨어뜨리는 약. 그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명호는 정신이 맑은 시간에 메모지를 꺼냈어요. 날짜, 약을 먹은 횟수, 몸 상태. 연필로 적어서 베개 커버 안쪽에 접어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리는 이틀째 연락이 끊긴 걸 알아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짧은 문자를 보내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침묵은 처음이었어요. 택시기사 복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그 검은 세단 보셨어요? 사흘 전부터 안 보여. 대신 그날 새벽에 대형 승합차가 왔다 갔어. 옆면에 웰리스 어쩌고 글씨가 있었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경비 반장 상철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저씨, 건물 쪽에 무슨 변화 없었어요? 상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도 이상해서 확인하려 했는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 경비 근무지 변경이래. 카메라 로그 건드린 것 때문인 것 같아. 카메라 로그에서 이상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먼저 치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시설에 전화를 걸었어요. 장명호 씨 면회를 하고 싶은데요. 가족분이신가요? 지인입니다.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끊겼습니다. 합법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요.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선임료가 문제였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서아린 씨, 장명호 회장 관련으로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짧고 차가운 목소리. 바로 끊겼습니다. 코치에게도 메시지가 갔어요. 시합에만 집중하라고 전해주세요. 코치가 하린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린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시합에만 집중하라더라. 이런 전화가 온다는 건 심상치 않은 거야. 하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합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어르신이 갇혀서 약을 먹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설에 면회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어요. 입소 동의서에 회장님 서명이 있는데 필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보증일란에 도윤 전무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도윤의 서명, 시설 계약서에 직접 사인한 거였어요. 증거였습니다. 하리는 분노를 눌렀어요. 지금 화를 내봤자 어르신이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선발전은 다가오고 어르신은 갇혀 있었어요. 하리는 운동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글러브가 보였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문이 닫히면 열어야죠. 합법으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쓰면 몇 주, 법원 판단까지 가면 몇 달.
그 사이에 어르신은 약을 먹고 머리가 멍해지고 판단이 흐려질 거였어요. 하리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철우에게 전화했어요. 아저씨, 시설 내부 동선 아시는 거 있어요? 철우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면회 신청할 때 로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야간 프로그램실이 있었는데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입소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병실 쪽 복도가 비었습니다. 카메라는요? 로비랑 정문에 집중돼 있었어요. 후문 쪽은 배달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카메라가 한 대뿐이었습니다. 각도가 좁아서 사각지대가 있을 겁니다. 경비반장 상철이 알려준 것과 같은 원리였어요. 카메라에도 사각이 있다는 거. 하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들어갈게요. 위험합니다. 어르신이 약을 먹고 계세요. 매일이요. 기다리면 늦어요. 철우는 더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한마디 했습니다. 시설 카메라 녹화 서버가 관리실에 있습니다. 내가 백업을 하나 떠놓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였지만 철우도 알았을 거였습니다. 이 20살짜리가 진심이라는 걸요. 다음 날 저녁 하리는 시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 복귀가 태워다 줬어요. 아가씨, 여기서 뭐 하려고? 사람 데리러 왔어요. 에이, 탈옥이야 뭐야? 위험한 거 아니지? 위험하면 아저씨한테 전화할게요. 그때 여기로 와주세요. 복귀는 혀를 찼지만 차를 시설 뒤편 도로에 세워두었습니다. 하리는 후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철우가 말한 배달 통로였습니다. 저녁 배달이 끝난 시간이라 셔터가 반쯤 내려가 있었어요. 하리는 청소업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청소 알바 때 입던 그 옷이었어요. 배달 동선을 아는 척하며 셔터 아래로 몸을 낮춰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야간 프로그램 시간이라 입소자 대부분이 프로그램실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철우가 알려준 대로 병실 쪽 복도가 비어 있었어요. 하리는 운동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했어요. 복싱 라운드 사이에 호흡 고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 번째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 옆 이름표에 장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호의 눈이 커졌어요. 놀람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일주일 전과 달랐어요. 볼이 조금 꺼져 있었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약 때문이었어요. 어르신, 저예요. 어떻게 들어온 거요? 배달 통로로요. 지금 나가셔야 해요. 명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어요. 할인이 팔을 잡았습니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거였어요. 서류가 있소. 베개 안에. 할인이 베개 커버를 열었어요. 메모지 여러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날짜, 약 복용 횟수, 몸 상태. 명호가 맑은 정신일 때 적어둔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메모지 사이에 접힌 종이 한 장. 도윤이 보낸 동의서 사본이었습니다. 명호가 서명하지 않은 그 동의서. 이거 안 쓰셨잖아요. 안 썼소. 그런데 시설에는 내가 썼다고 되어 있을 거요. 하리는 메모지와 동의서를 품에 넣었어요. 명호를 부축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명호의 발걸음이 느렸어요. 약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을 돌았을 때 경비원과 마주쳤어요. 거기 누구예요? 이 시간에 복도 출입은 안 됩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체격이 컸어요.
시설 계약 경우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폭력배가 아니라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길을 비켜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리는 명호를 벽 쪽으로 밀어 안전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경비원을 마주봤습니다. 비켜주세요. 이분은 여기 있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규정상 입소자 이동은 직원 동행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세요. 경비원이 하린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하린은 반박자 먼저 움직였습니다. 잡으려는 손을 안쪽으로 돌려 손목을 제어하고 몸을 낮춰 경비원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상대가 균형을 잃은 순간 뒤로 돌아든 뒤에서 초크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과하게 조이지 않았어요. 호흡을 끊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거였습니다. 30초만 가만히 계세요. 아프게 안 할게요. 경비원이 버둥거렸지만 주짓수로 다져진 하린의 제어를 풀 수 없었어요. 30초가 지나자 하린이 놓아졌습니다. 경비원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무전기에 손을 뻗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린은 명호의 팔을 잡고 뛰었어요. 명호가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따라왔습니다. 후문 셔터까지 20m. 하린의 왼쪽 손목에서 뭔가가 뚝하고 소리를 냈어요. 명호를 부축하면서 셔터를 들어올리는 순간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쏘았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거였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아프다고 멈출 수 없었어요. 셔터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곰탕집에서 나왔던 그 새벽과 비슷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추웠고 이렇게 숨이 찼습니다. 복귀의 택시가 도로 끝에 서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깜빡였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하린이 소리치자 복귀가 차를 몰고 왔어요.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탈옥이었어? 설명은 나중에요. 빨리요. 명호를 뒷좌석에 태우고 하린도 올라탔어요. 복귀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명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린은 옆에서 명호의 등을 가만히 받치고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주먹을 쥐어봤습니다. 그립이 약해져 있었어요. 괜찮소? 명호가 하린의 손목을 보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이 괜찮으신 게 먼저예요. 명호는 품에서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하린을 보며 말했어요. 이사회에서 끝내야겠소.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시설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시설에서 도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경비원의 보고를 받은 시설 측이 도윤에게 전화한 거였어요. 회장님이 외부인의 도움으로 시설을 나가셨습니다. 도윤은 전화기를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회장님이 실종됐다고. 외부인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납치 프레임이었습니다. 하린이 구출한 걸 납치로 뒤집는 거였어요. 도윤의 역전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설 탈출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가 떴어요. 건설그룹 회장 요양 중 외부인에 의해 이탈. 납치 가능성 조사 중. 기사 아래에는 하린의 이름은 없었지만 20대 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흘린 거였어요. 회사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이상한 외부인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하나하나가 도윤이 깔아놓은 프레임이었어요. 재활센터 탈출과 인지 검사 결과를 묶어서 명호가 회사에 위험하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명호의 회사 출입증 권한이 정지됐어요. 아침에 택시를 타고 본사에 도착했지만 로비 게이트에서 카드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보안팀에서 임시 정지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명호는 게이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카드를 내려다보았어요. 40년 전에 이 건물의 기초를 자기 손으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세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철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내부 서버 접근이 되나? 저도 오늘 아침에 차단당했습니다. 도윤 전무가 보안팀을 통해 접근 권한을 전부 정리한 것 같습니다. 명호의 입이 굳었어요. 증거를 모아두었던 디지털 자료들이 위험해졌습니다. 다행히 철우가 시설 카메라 백업은 이미 떠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 정비 기록 원본, 도윤의 결제 내역은 서버 안에 있었습니다. 백업해둔 건 안전한 거지? 시설 카메라 영상이랑 정비 기록 사진은 제 개인 저장 장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자료 중에 시설 계약서 원본이 빠져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도윤 전무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그 계약서요. 제가 면회 갔을 때 접수 창구에서 본 건 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은 시설 사무실 금고에 있을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조각이 빠져 있었어요. 도윤의 서명이 들어간 시설 계약서 원본. 그게 없으면 위임장 위조와 강제 입소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에게도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흘린 기사 때문에 체육계에서도 비난이 시작됐습니다. 재벌 회장을 납치한 격투 선수라는 프레임이 퍼지고 있었어요. 체육관에 가니 동료 선수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직접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시선이 달라진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손목도 문제였습니다. 시설에서 셔터를 들어 올릴 때 늘어난 인대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주먹을 쥐면 그립이 약했고 강하게 쥘 때마다 손목 안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선발전이 사흘 앞이었어요. 코치가 할인을 불렀습니다. 의료진 소견 받았어. 손목 인대 부분 손상. 출전을 말리는 게 맞아. 코치님, 전화 갈 거예요. 할인아, 손목이 그 상태로 클린치 들어가면 더 찢어질 수 있어. 할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술을 바꿨습니다. 주짓수 그립에 의존하는 대신 복싱 거리 운영으로 가기로 한 거였어요. 잽과 사이드 스텝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클린치는 최소화하는 플랜이었습니다. 손으로 잡는 대신 발로 버틸게요. 거리 싸움으로 갈 거예요. 코치는 한참 할인을 보았어요. 말리고 싶었지만 이 아이의 눈을 보면 말려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 대신 라운드 사이에 손목 상태 체크한다. 내가 보기에 위험하면 타올 던진다. 네. 그날 밤 명호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약물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시설에서 먹은 약 성분과 명호의 혈액 검사 결과를 대조한 거였어요. 의사가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혈중에서 신경안정 계열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약물은 집중력 저하와 판단력 둔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호는 소견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읽었어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약을 끊은 지 며칠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고 있었어요. 시설에서 멍하던 그 느낌이 거치고 있었습니다. 철우에게 전화했어요. 재심 때 쓴 자료, 정비 기록 사진, 시설 카메라 백업, 약물 소견서 다 있지? 네. 그런데 계약서 원본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방법을 찾겠소. 전화를 끊으려는데 철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윤 전무가 이사회 의장과 사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회장님 직무 제한 안건을 상정할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명호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사전합의. 이사회 의장까지 도윤 편이라면 내일 표결은 이미 기울어진 거였습니다. 같은 시간 하리는 고시원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내일 이사회, 모레 선발전. 이틀 안에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원본이 없었어요. 그게 없으면 도윤의 강제 입소를 증명할 수 없었고 명호는 이사회에서 밀려날 거였습니다. 하리는 일어났어요. 운동 가방을 열었습니다. 글러브 옆에 시설 청소복이 접혀 있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설 사무실 금고, 계약서 원본, 거기까지 다시 들어가야 했어요. 하리는 패딩을 입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복귀에게 전화했어요. 아저씨, 저 다시 태워주실 수 있어요? 아가씨, 또야? 이번엔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건 맞아요. 근데 안 가면 더 위험해요. 복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10분 뒤에 고시원 앞으로 갈게. 근데 나 추가 요금 받는다? 하리는 웃었어요. 웃을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 아저씨의 투덜거림이 고마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하리는 손목 보호대를 감았어요. 왼쪽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내일 선발전인데 지금 또 무리하면 링에 서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링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했으니까요. 시설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리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쥐어졌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명호는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이사회 발언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비 기록, 약물 소견서, 시설 카메라 영상, 인지 검사 재검 결과, 빈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약서 원본. 할인이 채워올 거라는 걸 명호는 알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새벽 4시 할인은 시설 후문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 차림에 손목 보호대를 감고 있었어요. 복귀의 택시가 도로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로 후문 셔터에 자물쇠가 추가돼 있었어요. 하리는 셔터 옆 환기구를 찾았습니다. 간신히 들어갈 크기였어요. 어깨를 비틀어 넣는 순간 왼쪽 손목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무실은 1층 끝이었어요. 야간 당직이 프로그램실에 간 틈을 노렸습니다. 복도 쪽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밀고 들어갔습니다. 금고 옆 서류 바인더 3번째 칸. 계약서 원본이 있었어요. 도윤의 서명이 보증일란에 찍혀 있었고 명호의 서명란은 다른 필체였습니다. 품에 넣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빠져나와 비상구를 밀었어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뛰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귀에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아저씨, 출발. 택시가 산길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리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철우에게 보냈어요. 원본 확보했어요. 새벽 5시 명호는 서재에서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증거 패키지의 마지막 조각이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이사회. 도윤은 일찍 와서 의장석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명호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도윤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명호였습니다.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차림이었어요. 약을 끊은 지 며칠이 지나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찰나 굳었어요. 도윤이 먼저 안건을 올렸습니다. 인지 검사 결과 재활센터 이탈건,
외부인 접촉 리스크를 묶어 회장 직무 제한을 상정했어요. 명호는 도윤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서 자료를 하나씩 꺼냈어요. 정비 기록. 사고 이틀 전 외부 정비사가 조향 개통을 손뗀 기록. 약물 소견서. 시설에서 복용한 약이 집중력 저하 목적 신경 안정 계열이라는 검사 결과. 시설 카메라 영상. 명호가 자발적으로 입수한 게 아니라는 장면. 그리고 계약서 원본. 이 서명은 내 필체가 아니오. 나는 이 동의서에 사인한 적이 없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철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창업 초기부터 회장님 곁에서 현장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확보하고 보관한 것입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아버님이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시는 겁니다. 자료를 조작해서 체육회 쪽 조작건도 연결되어 있소. 명호가 끊었어요. 편집 영상건, 이해 신청 서류 누락건. 도윤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는 걸 자료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손을 들었어요. 안건을 변경합니다. 강도윤 전무의 직무 정지 및 조사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어요. 가결.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같은 날 저녁 하리는 링 위에 서 있었어요. 오픈리그 선발전 결승. 상대는 압박형 인파이터였습니다. 거리를 좁히고 몰아붙이는 스타일. 클린치에 들어가면 손목이 버틸 수 없었어요. 종이 울렸습니다. 상대가 바로 들어왔어요. 하리는 뒤로 빠지며 잽을 날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번째가 코끝을 스쳤어요. 상대가 고개를 젖힌 틈에 사이드 스텝. 복싱 풋워크로 각도를 바꿨습니다. 상대가 클린치를 시도했어요. 하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팔 안쪽에 팔꿈치를 대고 밀어냈어요. 주짓수에서 배운 프레임. 잡지 않고 밀어내는 기술이었습니다.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았어요. 3라운드 상대가 작정하고 허리를 잡으려 왔습니다. 하리는 상대 머리 위에 팔을 걸었어요. 헤드 포지션으로 고개를 눌러 자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손목이 아닌 팔꿈치와 어깨로 체중을 실었어요. 심판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하리는 물러나며 잽을 한 발 더 찔렀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종이 울렸습니다. 판정 3대 0. 하린이 이겼어요. 글러브를 벗자 손목 보호대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이겼습니다. 관중석 구석에서 명호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 그대로.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경기장을 나서며 하린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곰탕 드실래요? 명호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며칠 뒤 명호가 말했어요. 법적 후견인이 되어주겠소. 원한다면 입적도. 하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 같은 사람이요? 피는 중요하지 않소.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걸은 사람이면 돼요.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고시원 천장을 보며 혼자 버티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명호가 하린의 손을 잡았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던 그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피가 아닌 선택으로 가족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결국 이기더라고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